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민 소환 리콜이 불발이 됐습니다. 예, 이제 뉴섬 주지사는 남은 임기를 원래대로 이어나가게 됐죠. 예, 자, 결과를 보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뉴섬 주지사의 리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아직 뭐 그 개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끝났으니까 지금 네. 결과가 뭐 계속될 것 같은데 원래 물론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 선거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실 텐데 네. 선거를 치러 보니까 역시나 이 정치적인 운동장이 확실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환에 찬성한 것이 한 36.3% 그리고 반대가 63.7% 정도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전날 멀리 날라와서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이게 부대통령도 그 전주 금요일 날 와서 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또 이렇게 민주당에 있는 지도급의 다른 주에 있는 상원 의원들까지 연방 상원 의원들까지도 다 총동원이 돼서 그렇게 캠페인을 벌였는데 사실 처음에 이 리콜 소환에 대해서 이제 이 운동이 시작될 때는 주지사의 게빈 주지사 뉴섬 주지사의 신임에 대해서 이렇게 신임할 거냐 불신임할 거냐가 이제 사실은 투표의 맨 이슈였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리더들이 다른 주에서도 또 이렇게 와서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이슈를 확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여론이 거의 뭐 비슷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식의 여론이 많이 나왔었고 네네. 그런데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또 본격적으로 투표를 이렇게 소환을 반대하는 쪽이 막대한 그 선거 자금을 모아서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와서 캠페인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표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우리가 이 결과를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보면서 이 지금 현재 우리 캘리포니아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언론에서는 이번 리콜 선거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압승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 큰 승리를 이뤘다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텃밭인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중에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한 50%가 되고 네.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한 그 반인 한 25%가 되고 나머지 25%는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그러는 이제 그런 independent, declined state 그런 이제 포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대 1이니까 민주당 성향과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의 숫자가 2대 1이니까 그 투표에 참여하는 숫자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많이 투표를 하게 하면은 확실하게 어떤 선거든지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그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뉴섬 주지사는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초조하는 그런 이제 그 입장을 보였는데 그걸 보면서 왜 저럴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유는 그 한 선거를 몇 주 앞두고 버클리라든지 일부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그 결과가 보면은 거의 그 50대 50 정도의 확률이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온 일부 여론이 있었거든요. 네네. 여론조사가 네.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좀
대통령까지 불러오고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총력을 다해서 이제 방어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성공한 이유가 이제 다 보셨겠지만은 거의 8천만 불의 그 캠페인 자금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TV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지면을 뭐 한국 언론에도 광고를 내고 굉장히 광고를 사실은 자신이 그 3년 전에 당선될 때에 쓴 그 선거 자금보다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이 모여서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주지사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신임을 해달라는 그런 그 캠페인이 아니고 이번 그 리콜 일렉션은 소환 투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를 끌고 와가지고 네. 그렇게 반 트럼프 캠페인으로 이제 몰아갔어요. 그거는 네. 이제 그 민주당 민주당 측에 있는 선거 전문가들이 이제 짜놓은 그 계획이겠죠, 전략이겠죠. 네. 그에 따라서 그게 먹혀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먹혀들었냐면은 그것이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하도록 보통 이제 스페셜 일렉션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조금 적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몰아감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로 잘했으니까 투표를 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네. 계속 트럼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혹은 투표를 하도록 끌어내기 위해서 네.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주요해서 상각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 전날에 롱비치를 방문했잖아요. 예. 그때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예. 개빈 뉴섬을 여러분의 주지사로 지킬 것이냐, 예. 아니면은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데려올 것이냐. 이 선거가 트럼프와의 싸움인 것처럼 몰고 나간 거죠. 예, 지금 아직 보면은 작년에 대선도 그렇고 민주당의 선거 필승 전략은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이름을 언급을 해야지 자신들이 이긴다고 이제 그런.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 얘기는 이제 1년 후에 있는 그 이제 뉴섬 주지사가 재선에 나서야 되는데 내년 중간 선거에서는 뭐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 리콜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이 좀 입지를 더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가 된 건가요? 뭐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캘리포니아는 원래부터 네. 민주당이 뜻받으신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53명의 연방 하원이 있는데 그 중에 80%인 42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소속 그 연방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에 11명밖에 없어요. 20%밖에 안 되죠. 네. 그리고 주 상원의원도 77.5%가 민주당이고 22.5%가 공화당이고 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유권자들의 이 정당의 성향에 따른 이 숫자가 비율이 절대적으로 민주당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어떤 선거를 치러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또 덕을 본 것은 보통 이제 스페셜 일렉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좀 적게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날 이게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시는 분이 좀 비교적으로 많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소속 오늘 지지하시는 유권자들은 보통 이제 우편 투표를 과거에도 선호를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부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유권자가 100%다 우편 투표용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페셜 일렉션임에도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정부 이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찬성을 했고 반대했는지를 보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북가주와 남가주의 또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일단 북가주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뉴섬 주지사를 지지하는 표를 던졌죠. 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에부터 캘리포니아를 몇 개 지역으로 몇 개 주로 나누자는 이제 주장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내에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지역이 딱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북가주 지역에서는 거의 이번 소환 투표에서 소환에 찬성한 사람이 20%를 밑돌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반대로 좀 이렇게 찬성을 많이 한 지역은 역시 그 내륙 지방에 조금 북쪽에 있는 그 이 샌브라지노 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 북쪽으로 해서 오레곤 주 경계까지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 그 카운티들이 또 일부 카운티는 뭐 이 소환을 찬성한 투표율이 80%가 넘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 남가주는 보니까 전에보다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어서 물론 LA 카운티는 확실한 민주당 성향이고 네. 오렌지 카운티나 샌디에고, 샌브라지노 카운티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이쪽에 남가주에 있는 과거에는 좀 보수가 좀 셌던 지역이 보니까 이번에는 이번 투표에 보니까 거의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크게는 한 세 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가주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해안을 따른 북가주, 이 중가주부터 북가주까지 벤투라, 사나바바라 다 포함해서 그쪽이 상당히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것 같고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는 시이기도 하지만 이제 카운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이번에 소환에 이 찬성한 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를 밑도는 아주 그리고 그 위에는 뭐 네파 카운티니 뭐 소노마 카운티니 그 위에는 산호세 지역도 그렇고 다 보면은 비슷하게 이제 투표를 했더라고요. 네. 이 북가주나 이 베이 지역은 정말 강력한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뉴섬 주지사도 그 출신이고 그렇죠. 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역시 해리스도 그렇고 네.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이게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이 민주당 혹은 그 좌파적인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시작되는 그런 이제 진원지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렇게 8대 2라는 숫자는 뭐 거의 투표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절대적인 민주당인데 예. 일단 이번 리콜 선거를 했고 예. 그리고 리콜 소환까지 갔다는 것 자체도 그래도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리콜을 찬성 하기 일렉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한 150만 명 정도의 유권자들이 이제 동의를 해줘서 네. 서명을 해줘서 이제 이게 된 건데 물론 서명을 한 것은 이제 우리가 투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북가주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서명을 안 해줬겠죠. 주로 이제 이 남가주 샌디에고에 있는 분이 이제 이걸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 남가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서명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글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캘리포니아의 정치적인 상황을 모르셨다면은 이번 기회에 좀 이제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그 우리 평생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유권자들이 뽑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주지사라든지 부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연방 상원이라든지 이런 포지션에 공화당에 소속된 사람이 정치인이 뽑히는 것은 못 볼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좀 재미있는 거는 계속 이제 이 민주당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싫어서 타주 텍사스나 이제 스테이트 텍스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텍스 인컴 텍스가 가장 높은 주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주가 이제 뭐 플로리다니 텍사스니 공화당이 주로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주들인데 그쪽 주들 이사 간 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로 있거든요. 그런 주에 이사를 가서도 또 옛날 버릇대로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요. 그래서 그런 주에서는 이제 농담으로 글쎄 농담은 아닌 것 같고 진담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자. 와봐야 그 뭐 캘리포니아에서 하던 그대로 버릇 그대로 민주당 사람을 찍으니까 그럼 우리 지금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주도 있죠.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리콜 선거 이후에 남긴 의미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를 찾아보자면은 일단 공화당에서 눈에 띄는 후보 한 명이 나왔죠. 예. 레리 엘더 후보인데요. 예. 이 거의 46명의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이 레리 엘더 후보가 거의 45% 넘는 득표율을 차지했어요. 예, 압도적으로 많은 그 투표를 받았고 이 2등을 한 사람이 이제 민주당 사람이죠. 네. 10%가 조금 안 되는 그 친구가 이제 됐는데 이거는 역시 이제 이 주지사를 뽑는 선거였다기보다는 현 주지사에 대한 이제 신임을 묻는 투표였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캘리포니아의 정치적인 구도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레리 엘더가 이렇게 뉴섬 주지사에게 도전을 해서 이렇게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그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습관적으로 민주당을 투표 때마다 찍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상당히 그 이 민주당을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민주당을 이렇게 이민 처음 올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지지해 온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민주당은 상당히 성향상 진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늘 변해갑니다. 변해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진보해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진보해 온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좌측으로 진보해 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내놓는 정책들이 우리가 볼 때는 반성경적인 성경의 가치관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과거에 그 민주당 당원이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하고 대통령도 했지만은 그분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 민주당을 떠났습니까? 왜 민주당을 떠나서 공화당원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내가 민주당을 떠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 이제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했어요. 네. 그것은 이제 그만큼 이게 공화당은 이제 보수 성향의 정당이니까 그 단어의 그 의미상 보수라는 거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하는 사람들의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게 진보적인 사람들이 뭐 성향이 진보적이니까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개혁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의 사람이니까 물론 그 진보의 방향이 옳은 방향이면은 아주 좀 긍정적이죠. 네. 그러나 진보에 가는 방향이 그 목적지가 잘못된 곳이라면은 그 진보는 좀 우리가 염려해야 될 진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만큼 민주당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상당히 많이 변했다, 많이 자리를 옮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특히 크리스천 유권자들은 이번 리콜 선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대를 가졌던 게 이 진보적이고 좌측으로 치우친 정책들을 예. 이번 이 주지사를 좀 끌어내림으로써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변화를 기대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캘리포니아의 이 정치적인 현실상 이 공화당 이 소속 그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같이 이렇게 특별한 스페셜 일렉션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기회가.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기회이긴 했는데 워낙 그 반대 이 뉴섬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큰 그 캠페인 자금을 모금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넣었기 때문에 보통 사실은 이렇게 정치적인 캠페인을 할 때에 유권자들이 뭐 이게 정책적인 것, 자세한 것 그런 걸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삶이 바쁘니까 그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 뭐 30초짜리 1분짜리 TV 광고라든지 아주 간단한 지명 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투표를 이제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실은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는 상당히 돈만 있으면은 이렇게 광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 캠페인 전략을 잘 싼다 그러면은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도 그런 이 이슈 자체를 뉴섬 주지사에 대한 이제 실정에 대한 이제 신임이냐 불신임이냐로만 투표를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중에서도 이 주지사가 이번에 특히 팬데믹 동안에 보인 그런 이제 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실제로
늘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이 유명 그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엘더를 지지하겠다고 리콜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네. 예, 그랬는데 어쨌든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 리콜 선거가 시작된 배경에는 뉴섬 주지사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사실 강했는데 네.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까지 등장을 했고 예.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는 팬데믹을 좀 정치화했다 예.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는 이제 이렇게 엄청난 선거에 특히 많은 돈이 인volve되는 선거에 그 이 캠페인 전략가들, 프로페셔널 전략가들이 이제 컨설턴트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민주당 쪽에도 굉장히 많아요. 공화당도 그렇지만은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제 민주당이 세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이제 정치 캠페인 선거 전문가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성향의 이 정치인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여러 노조들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라든지 그 티처스 노조라든지 이런 그분들은 노조원으로부터 늘 상시 이제 그 이 노조 회비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정치 자금으로 쓰거든요. 네네. 그분들 그런 그 노조들 속에도 캠페인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전략을 짠 건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기는 전략을 짠 거죠. 예, 자기들이 이제 이 주지사에 대한 이게 잘했는지 주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슈로 몰고 간다면은 진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캠페인 이슈를 다른 데로 옮긴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긴 거니까. 네. 예. 뉴섬 주지사도 이 사람들이 예스 표를 던져준 게 우리 이 팬데믹을 종식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한 거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기고 나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캠페인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트럼프 얘기하고 자기의 정책이라든지 자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하다가 이기고 나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은 유권자들이 나에게 확실하게 나의 정책들을 지지해 준 것이라 그러면서 팬데믹에 대한 자기의 이제 그 마스크라든지 백신에 관련된 그는 바이든과 정책이 똑같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맨데이트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이번에 신임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이번 선거를 끝으로 해서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강한 규제가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섬 주지사의 행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렇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팬데믹 대처의 완전한 승리였다. 예. 국민들이 우리의 그 팬데믹 대처 과정을 지지하는 거로 봐도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결과를 놓고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여론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지사가 선거 당일날 지난 화요일날 8시에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뭐 마감이 되자마자 한 1, 2분 후에 이제 첫 이제 개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때까지 도착했던 여러 가지 이제 우표 투표용지를 개표해서 그거 이제 발표하는 것인데 엄청나게 그때 보니까 뭐 28.4%대 71.6%로 엄청나게 큰 차이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투표가 끝난 후에 1시간도 되기 전에 나와서 이제 뭐 승리 스피치라고 그럴까요? 이제 연설을 했는데 짧게 연설을 하면서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유권자들이 나에게 이런 나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몇 가지를 언급하는 가운데 한 4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낙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 머리에는 이 민주당의 이 가슴에는 낙태 이슈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꼽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이긴 것도 신임을 받은 것도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그런 정책도 있지만은 이 낙태에 관한 것도 지금 이제 연방 차원에서도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은 굉장히 낙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신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자신들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론을 함으로써 여론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낙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천 유권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한 가지인데요. 네. 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뉴섬 주지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러 왔을 때 네. 역시 뭐 여성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낙태 이슈를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정책에 꼭 들어가는 이슈가 낙태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3.5 trillion 그 스펜딩 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규모가. 근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이슈가 지금 현재로서는 낙태거든요. 네. 낙태를 위해 이것을 이제 연방 대법원이 뒤집을까 해서 그걸 이제 연방 대법원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그런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빨리 연방 국회에서 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그 낙태 금지하는 법안들을 이제 무산시키는 그런 연방 차원에서의 낙태를 허락하는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낙태를 이제 아주 영구화시키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법을 물론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국 이 연방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방 의회가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내년 중간 선거 이전에 이 자기들이 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은 중간 선거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공화당이 그 하원과 상원의 다수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네. 예, 좀 여러분들 좀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선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 준비하시고 투표를 그때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도 뭐 민주당이 좋다, 공화당이 좋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 측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도 제가 늘 공화당만 지지한 건 아니고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공화당이 나라를 실망시켰을 때는 저는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라고 표시하지 않고 decline to state 혹은 이제 무당파라고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내가 공화당 소속이냐 민주당 소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가치관을 따라주는 지켜주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의 가치관을 지켜주는 정당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권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이 내년 중간 선거에 참여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번 뉴섬 주지사가 리콜에 실패했잖아요, 이 투표로. 투표가 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더 강경하게 이제 자신의 정책들을 마음껏 펼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좀 우리가 이 반성경적인 정책을 반대하려면은 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투표를 통해서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캘리포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제 확실한 민주당이 득표하시기 때문에 네. 주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기기 힘들지만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들, 주 상원 하원 선거들 혹은 연방 하원 선거들 이런 선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를 선출직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주지사는 뭐 뽑기 힘들더라도 이렇게 우리의 연방 하원 혹은 뭐 그 주상 하원들 혹은 시티 카운슬 멤버들이라든지 교육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리콜 선거를 계기로 내년 중간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